한층 높아진 하늘에 또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오는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을 맞아서 특별히 콘테나 랜선 나들이를 좀 떠나볼까 하는데요. 오늘 나들이 장소이자 콘텐츠는 바로 제주 수월봉입니다. 자, 저와 함께 나들이를 함께 떠날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바람이 한바탕 뛰놀다 가는 곳 수월봉 당산봉 자군의 포구 해안절벽 기암괴석 유네스코 지질공원 전설 속 독수리 숨어있는 곳 관상의 일몰이 유혹하는 곳 예. 죽도 지질이 섬 와도 세계의 섬을 모아 차비도라 하네. 다들 수월봉에 다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수월봉 투어 하면 우리 해설사님이 꽉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분더 잘하세요. 평균- 제가 먼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하셨는 거예요? 2010년 세계 지질공원 인증받은 후에 2011년 첫 돌잔치를 저희 마을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안내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해설사님의 리드에 따라서 수월봉 투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항알길 하면 벼랑 아래에 있는 길을 말하거든요. 어항알길. 네. 벼랑 아래에 있는 길을 말하는데 그 벼랑이 이 완전 쫙 달라져가는 모습, 화산폭발하면서 어떻게 달라져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또 경관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거기 우리 수월봉이 있게 한 전설, 그 수월이야 녹고 전설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하겠습니다. 녹고 눈물래, 녹고의 눈물? 여긴가요? 지금 녹고의 눈물이라는. 네, 여기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여기서 물을 맞았었거든요. 아, 지금 저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물 떨어지는데 저거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 여기 와서 물을 길어다 먹었고 동네에 그 경조사가 있을 때 물 부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물을 길어다가 그때는 길이 이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절벽도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 절벽도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틈새로 이렇게 물화복을 치고 내려와서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물을 길어가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월봉이 영산이기 때문에 영산제를 지낼 때 특히 이 물을 성스럽게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 녹고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이와 녹고의 전설이 있는데 누나와 동생이 홀어머니 모시고 우리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병환이 나셔서 막 마을 끝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100가지 약초 이름을 말해줬어요. 근데 99가지는 막 돌아다니면서 다 구했는데 한 가지 오갈피가 오갈피. 그 가시 오갈피가 그 벼랑 끝에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래서 그 남동생이 손을 잡고 누나가 내려가면서 그 뽑다가 바로 헛디뎌 버렸어요.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동생이 막 울었거든요. 울어서 그 눈물 닮았다고 해서 녹고의 눈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효를 나타내는 것과 형제간의 우애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벼랑 끝에 가면 위험하다는 위험 그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전해지거든요. 자, 그럼 녹고의 눈물을 지났어요. 네. 그럼 또 어디가 나오나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자군의 포구까지 쭉 가게 되는데 그 와도라든지 죽도라든지 그리고 매바에 그 딱 경관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절벽을 보면서 지층만 볼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식물들을 보면 뭐 그 가마귀 쪽 나무는 털이 뽀송뽀송하고 사칠나무나 그냥 돈나무 같은 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바닷가에 사는 식물들이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매니큐를 바른 것처럼 하면 이렇게 쪼르르 또르르 바닷물이라든지 다 해풍에 이게 다 이겨낼 수 있고, 털이 뽀송뽀송하면 여기 기공에 직접 병균이나 바닷물이 닿지 않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지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름이면 그 순비기 나무라고 해서 순비기 나무 향이 너무 좋거든요. 해녀들이 그 열매를 따서 그 베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가마끼에 들어가요. 수압으로 꽉 눌려진 혈관들을 나라에서 공짜로 가마끼 한 달에서 풀어줘서 지금은 별로 그 순비기 열매의 베개를 만들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거를 내 손을 계속 먹었고 그걸 베개를 만들었었고, 그런 그러니까 머리 어떤 덜 그런- 아프게 그런 하려고. 것도 있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 이곳은 어딘가요, 선생님? 네, 일본군 뭐 갱도진지라고 하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군들이 파놓은 그런 굴입니다. 거의 1944년에서 45년 사이에 제주도를 거의 요새화하기 위해서 파놓은 그 굴들입니다. 일본군들은 거의 1944년 이전에는 제주도에 거의 한 뭐 200명 가량 있을까 말까 했었는데, 44년 10월 이후에 그 항복을 하고 있을 때는 한 7만 5천, 그리고 뭐 군속 빼면은 전투병력만 한 5만 정도가 제주도 그런 요새화 전략 때문에 주둔을 해 있었고, 해안으로 침투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제주도 전역에 많이 파놨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만이 아니고 중상한 일대, 한 8에서 10km 정도 되는 그런 중상한 일대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름에도 저런 굴들을 파가지고 거의 요새화 시켜놓은 그런 흔적들을 제주도 전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제주도민들이 엄청 고생을 했던 거 아니에요? 저걸 만들려고. 네, 그렇죠. 저거는 뭐 사람이 인력으로 파게 되면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파고, 뭐 과거부터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외세 그 수탈의 현장이었는데, 뭐 고려 시대에 보면은 뭐 삼별초라든가 뭐 원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도 상당히 동원돼서 많이 파고, 그다음에 뭐 성도 쌓고,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에는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굴을 파 가지고 좀 제주도민의 많이 피와 땀이 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저희 마을에 그 고물상 했던 분 집 마당에 아들이 거기 나무, 큰 나무를 심으려고 이렇게 파다 보니까 큰 폭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폭탄 제거반들이 와서 다 그거 지금 막 뛰도록 해서 못 들어가게 해서 제거를 했는데,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네, 아픈 역사까지 예. 서려있는 수월봉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은 어떤 곳이죠, 박사님? 학술적으로는 우리가 터프라고 하는데 응용함인데, 화산재라고 하지만 화산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래, 자갈 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총칭하는 거를 우리가 터프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런 층입니다. 수월봉 자체가.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바닷속에서 화산이, 오름이 바닷속에서 폭발했다. 그러면 저렇게 화산재들이 나와가지고 저런 아름다운 층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화산 퇴적층이 뭐 주로 제주도 해안가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뭐 쉽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탄생이 된 건가요, 그러면? 잘 모르죠. 네, 잘 못 봤으니까. 네. 그 설명해 주셔야죠. 네. 우선 지질학 화산은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이제 하나의 산을 이루잖아요. 그게 분화구도 있고 이런 활동인데, 이것이 결국엔 육상에서 오름인데 대단히 다 중요하죠. 하나씩 다 화산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월봉이 폭발했다는 것인데, 꼭 바닷속이 아니더라도 해안선 주변에서 해수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강하고 상승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해안선에 우리가 용천수 많이 나듯이 지하에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물하고 만나면 폭발하는 게 수성화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조금만 남아있지만 다 부서지면 결국 그 해수면 하강 상승 이런 과정에서 퇴적작용도 침식이 활발하기 침식도 때문에 있고, 네. 부서졌다. 그다음 그것이 조금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지금 해안선 위에서 고산이 사람이 들어와서 만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주 스토리를 그렇게 과학적입니다만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아니, 잘 직접 모르죠. 보신 것처럼 설명해 주시네요. 저는 마치 화산을 보면, 오름을 보면 그냥 오름에 올라가서 분하고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마그마 용암이 폭발하고 이런 과정을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역시 과거를 우리가 고환경을 복원하고 옛날을 생각하는 학문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지질학이라는 게. 오늘 뭐 박사님께서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퀴즈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퀴즈? 어떤 퀴즈거든요? 수월봉에 가보면 그 화산 응양층에 사이사이에 큰 돌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 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예. 저 돌 말하는 거잖아요. 예. 저 돌이 화산암. 화산암? 화산탄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니까 화산탄은 그야말로 육상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름에서 용암이 하늘로 쏘아 올렸다가 그 분화구 주변에 이제 떨어진 게 화산탄이고, 저거는 화산탄이라기보다는 탄난 구조라고 하죠. 탄난 구조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하에서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0km 정도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 지하 지층에도 암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뜯어온다고 하는데 갖고 같이 올라오죠. 그러면 지표면 가까이에 있다가 이게 강한 에너지 가스의 힘을 가지고 폭발시키거든요. 그러면 밑에도 바닷속에도 아니면 땅속에도 저런 현무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육상 같은. 그거를 같이 폭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화구에서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시켜서 위로 쏘아 올리면 옆에다가 박히는데, 그 옆에 있는 화산재가 실은 아직 굳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 방향으로 해서 위에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저렇게 밤색이라고 하는데 탄낭의 이런 구조를 만든다. 그럼 돌 자체는 현무암인 거네요? 현무암이죠. 그래서 우리 광약 현무암이라고 하는 건데, 수월봉 가면 멍할 해안에 보면 쭉 까만 현무암이 깔려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것을 화산의 힘으로 쏘아 올린 거죠. 부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푹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이라면 푹 들어간 거. 그래, 여기가 저것을- 굳어지지 않아서. 푹 들어갔기 때문에 그 탄난 구조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돌이 어디에서 쏘아 올려져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몇 도로 해서 어디로 박히잖아요. 그러면 분화구의 원래 위치가 어디 있냐 이런 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여기 분화구인데 탁 밖에 나가서 분화구가 없어지고, 대신에 이 분화구에서 날아온 돌들이 박힌 탄난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이 주머니 낭자거든요. 이게 팍팍 박혔기 때문에 그 방향을 역추적하면 다 분화구를 가리켜요. 그럼 이 바닷속 안에는 그런 흔적이 있을까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용암이라든가 아까 같은 응양암의 구조들이 엉알하고 차기도 그 해안에 바닷속에 다 남아 있죠. 네. 이렇게 그림으로 또 보니까 이해하기 쉽네요. 네. 그 해니 해설사님이 그 분화구 찾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중 카메라로. 그래서 아직도 바닷속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이런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고산의 그 평야가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렇죠. 하여튼 이 고산평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제주도 동쪽 출신인데, 고산 처음 갔을 때는 여기는 제주도 같지 않는 느낌의 그런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봉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화산재가 아주 수평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런 평야지대가 형성이 됐고, 그 평야지대 기반으로 신석기인들이 그 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삶을 살았죠. 고산 유적지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고산이식 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굴되고 있는데, 보통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산이식 톡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최고, 최대, 최초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산리 유적에서 나온 토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기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토기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 고산이식 토기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그 섬유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풀 같은 거를 섞어서 토기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냥 토기 만드는 기술, 그다음 뭐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을 하면 전혀 필요가 없지만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토기가 고산리에서 나오는 게 지금 높으면 한 30cm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또 얇습니다. 토기 기벽이. 벽이 얇기 때문에 이걸 쉽게 올리지를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뼈대를 잡아줄 만한 거를 섞어서 토기를 만든 거죠. 그게 고산이식 토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토기가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고산의 유적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그 당시의 삶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우리나라 신석기의 시작을 알린 유적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우리가 뭐 전환기라고 하는데 이게 변화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석기 전통, 그러니까 눌러떼기라든가 뭐 좀돌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석기 전통의 석기 제작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전환돼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지질이라든가 다른 분석들을 통해서도 그런 식생이라든가 그 당시 삶을 알 수 있지만 이런 고고 유물을 통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어떤 거를 먹었고 사냥을 했고 그럼 그 당시 환경, 고환경을 또 복원할 수 있는 자료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적과 유물로 봤을 때도 중요한 곳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고산이 유적이 결국 만년 이후의 사람들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하고 그때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는 증거가 있겠지만 부족하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 수성화산이 폭발하는 거하고 동시대에 이루어졌거든요. 역사의 기록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유네스코의 세계자연 유산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데 육지부라든가 외국에는 우리 지질학, 화산하고 사람의 활동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를 들면은 뭐 이태리에 무슨 베스비오 화산이 있는 폼페이 유적 같이 사람이 직접 우리 선사인들이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화산 폭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화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봉이 정말 볼거리도 많고 네. 즐길거리도 많은데 네. 원래 수월봉이 유명한 게 그 일몰 장소였어요. 서쪽이잖아요, 서쪽. 그러니까, 예. 서쪽 해가 지는 쪽. 굉장히 아름답죠. 10월달이 그렇게도 끝내줘요. 어떤 데 재수 좋게 걸리면 완전 그 서울봉하고 차기도 쫙 황금길처럼 쫙 그냥 노랗 불빛이 딱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너무 노을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몰 보려고 네. 수월봉이 많이 오른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저녁 쪽에 해지는 시간 맞춰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수월봉에 이제 일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지점을 좀 거치고 검은모래 해변. 거기 가면 그 끝자락 화산 폭발하면서 어떻게 쌓여가는지 가벼운 입자들이 그냥 막 몰아쳐서 쌓이다가 나중에 평평히 쌓여가는 과정이 너무 끝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월봉 코스, 이게 이제 엉알 코스라고 했고 네. 또 다른 지질 코스가 있을 것 같은데 차기도. 차기도 코스가 네. 따로 있어요? 차기도 코스는 차기도 진짜 거기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들이 집터자리들이 남아있거든요. 올라가다 지금은 원래 무인도죠? 이제? 네, 지금은 다 철수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구 천연기념물이고 천연기념물 422호로 지정돼 있고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자리가 남아 있고 또 조금 더 왼쪽으로 돌아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가면 또 끝내주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그 송이동산하고 누룩동산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송이동산 하면 사람들은 뭐 버섯 따는 송이동산인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주 사람들은 화산송이를 그 스크리아를 이렇게 송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누룩돌은 응해암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제주도 가장 큰 송이동산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아니 오늘 그 차기도 사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 그걸 좀 보여주시면서 네.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봐도 여기는 어둡죠. 여기는 송이고 여기는 응해암, 가루가 원고된 거, 이건 물을 만난 폭발. 여기는 송이, 여기는 용암, 이게 물을 만나지 않은 폭발. 이 작은 썩은 여에도 이거 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화산 폭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저기 차기도 응해암, 그죠? 이렇게 가루가 뭐 이게 층이 이루어졌죠, 이 층. 이게 수성화산 폭발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보면 이거는 한꺼번에 다 보는 거. 여기가 송이동산. 네. 이건 누룩동산. 여기가 분화구였던 자리. 여기가 그 저기 오백장군. 이게 오백장군 사고. 여기가 네바위의 등.
이게 아까 썩은 바위, 이거 썩은 여, 이게 형제섬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볼 수 그 있어요. 이거를 보려면은 차기도에 들어가서 자기도 그 전망대 가면 이거를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이걸 볼 수 있- 집 돗자리 금방 지나서 왼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거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또 높이 올라가면 볼레기 동산이라고 해서 그 지역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 등짐으로 지어 날라서 등대를 만들었거든요. 그 동산 올라갈 때 막 너무 숨이 가빠서 소도 할딱할딱 사람도 할딱할딱 했다고 해서 볼락볼락 했다고 해서 볼레기 동산, 볼레기 등대가 있고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가다가 보면 태기곤양이라고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막 그 차기도가 만들어지면 몇 번쯤 폭발했는지 그 느낌을 볼 수 있는 그 용암이 있고 응해암이 있고 용암이 있고 응해암이 있는 태기곤양 거기를 지나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곳. 용수포구라든지 긴대곤 신부님 표착지라든지 여기 한라산이라든지 한꺼번에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시면 끝. 박사님 이게 뭐 아까 우리가 수성화산체라고 했던 수월봉이 있었고 당산봉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럼 둘의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제주도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수월봉 주변에 보면은 다 수월봉 앞에 있는 차기도 또 와도라고 하는 누은섬 그다음 옆에 또 당산봉 있잖아요. 크게 고사마을 쪽에 해안에. 근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전부 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다 응해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상화산이에요. 수상화산으로 폭발을 했는데 이게 언제 지금은 다 같이 있지만 예전에 이게 이 화산이 폭발한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화산체냐 최근의 화산체냐 이걸로 나뉘거든요. 수월봉 주변에서 보게 되면 차기도라든가 당산봉은 약 한 4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좀 오래됐죠. 그때 오래된 수상화산체였고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40만 년 전에 보면은 폭발했을 때 바닷가에 폭발했을 때 보면 지금 당산봉에 보면은 마을 쪽으로도 다 경사져 있잖아요. 좀 절벽같이 침식당했죠. 그건 무슨 말이냐? 당산봉 자체가 바닷속의 섬같이 바다로 에워싸여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수면별등에서 그런 차기도라든가 당산봉은 오래된 수상화산이고 수월봉은 최근에 아주 나이 어린 최근의 화산체고 그것이 다른 거죠. 같은 응해암이라. 벌레 소리 바람 소리 내 마음 흔들리는 소리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를 볼 수 있을까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오르더라도 하늘에 닿을 거예요. 또 차기도 하면 저 유명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준치라고 부르는 오징어. 그래서 오늘 또 구춘자 해수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직접 그 차기도 오징어를 가지고 나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 해수사님이 준비해 주신 이거 우리 나 차기도에서 말린 새벽 3시에 일어난 작업입니다. 뭐 이거. 무슨 맛을 보면서 한번 아니 왜 그럼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 고산이 또 해가 가장 길고 서쪽 끝이잖아요. 가장 길고 비는 적고 바람은 세고 해풍. 맛있어요. 여기 거 알아죠. 다른 데 거보다 1,000원씩 더 받아요. 그럴 만한데요. 맛있네요. 어떠시나요, 우리 고사님? 네? 자주 드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혹시 제주 처음 오셨어요? 네. 아 저는 이거 예전에 말리는 풍경도 참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어디서 보통 말리죠? 정내포구에 엄청 많이 말려요. 보통 거기서 하는 분들이 다 우리 현지 네. 지역 주민들. 네. 이제는 저쪽으로 한쪽으로 쫙 그 점포가 정리돼 있어서 길에 있지 않고 점포 정리돼 쫙 그쪽에 거기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아니 해수사님도 원래 본업이 오징어를 판매하셨다고. 네, 저는 대량으로 이렇게 납품을 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팍 줄여서 한 군데만 납품을 해요. 한 군데만. 근데 어떻게 갑자기 해설사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냥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해설사를 하게 되면서 돌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이렇게 새도 보이고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재밌어요. 모든 사물이 다 재밌어요. 아니 거기서 나고 자라셨죠. 네. 그런데 그 해설사 일을 하시면서 알게 됐죠. 다시 알게 되고. 네. 처음에 2010년부터 이게 약간씩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2012년도쯤 됐을 때 집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압력밥솥에 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에서 뻥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천장에서 숯뚜껑 막 들어가고 옆으로 밥벌들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막 손가락질 야 이러다니까 저희 남편이 일조실로 놓고 웃고 있다. 그런 추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알아가는 게 아니 근데 그게 왜 압력밥솥 이렇게 한 게 뭐예요? 보면 이게 뭐 화산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압력이 딱 눌러졌을 땐 공기가 안 들어가면 이게 뻥 안 하잖아요. 그게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각이 같은 대로 공기가 들어가면 뻥 하잖아요. 화산이 옆에서 아니. 아래서 부글부글 하던 부글부글 안 했겠죠. 뭐 거기 있던 마그마가 공기를 만나자마자 뻥 이게 지각이 눌린 것이 풀리면서 뻥 무거운 것은 숯뚜껑은 딱 이래 여기다가 떨어지고 옆으로 가벼운 건 옆으로 쫙 나가고 야 이렇게 화산 폭발했구나 해서 막 아니,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이고 지나갔을 일들이 속상해서 아이고 미쳤다 이 바뀐 잘못했다 뭐 했다 막 할 텐데 그때는 그냥 그거만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와 이거 무거운 거 꽝 옆으로 가벼운 거 촥촥촥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신났거든요. 아니 이렇게 지역 그 주민이 자기가 살던 동네의 가치를 새삼 다시 알고 그걸 다른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리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고산 수월봉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질 명소라고 하는 것이 한 열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옆에 계신 고춘자 해설사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수월봉이 어쨌든 지금 화산학의 교과서라고 불리잖아요. 그만큼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이게 정기적으로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3차 재인증을 앞두고 있죠. 네. 14일 날 고산 수월봉원 방문할 거거든요. 실사단. 잘해야 될 건데. 거기서 원하는 조건들이 뭔가요? 이게 교육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게 범위도 더 넓혀야 되고, 탐방객 수도 많아져야 되고, 뭐 까다로워요. 뭐 간판 하나, 안내판 하나도 다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재인증 절차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저 유네스코 지질공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홍보하고 어떤 지질 트레일이라든가 연구 활동, 그다음 지역의 이런 협력 활동 등등을 잘 하고 있느냐? 계획서 제주도에서 제출한 그걸 먼저 지질공원 보내고, 관리 계획대로 전문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실사도 하고. 실사를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느냐 보거든요. 저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면서 지역 주민도 많이 힘드시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노력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타이틀 어쨌든 지질학적으로 이곳이 가치가 있는 거니까. 경관대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고산을 포함해가지고 뭐 제주도에 뭐 열 몇 개니까 아주 대표적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고산이 아주 최고로 좋죠. 지질공원은 예전에 국립공원 같이 국립공원이 한라산이나 이런 산이잖아요. 근데 지질학적으로 있는 이런 명소들도 공원으로 하자 해서 만든 게 지오파크인데 실은 지질학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생물, 동식물, 역사, 문화, 고고학 또 사람들의 삶. 제가 볼 때 키포인트는 유네스코는 어떤 스토리인데 거기에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월봉이 있으면 고산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통합 관리하는 센터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자연유산 센터는 가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아무튼. 아 그럼 세계 지질공원 뭐 센터 같은 게 없어요? 우리 저기 고산 유적지 거기만 가봐도 더 실내에서 다 이렇게 비 오는 날도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비가 와도 이제 바람 불어도 손님 탐방병 못 봤잖아요. 설명도 못 하고. 그리고 밖에서 햇빛 쨍쨍 날 때 설명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물이라도 한 잔 들이면서 잠깐 얘기하고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권추자 선생님이 우리
고산유적 센터도 있고 아주 좀 좋아하시는데 가보시면 아주 장사가 좀 협소하거든요. 저희가 고산유적 센터도 아니고 고산유적 안내센터입니다. 인포메이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적지하고 조금 이 격이 맞지 않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전시관들이나 보면은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 규모도 좀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지질하고 연계해서 뭐 지질 고고 센터라든가 이런 식의 좀 이 규모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지질고구 네. 센터 멋있다. 그치? 좀 더 사람들이 방문해서 오랫동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한 체험 안 하면 10분, 5분도 안 걸리거든요. 1시간 이상 체류를 해서 보고 즐길 수 있고 교육도 받고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산 수월봉은 바로 고산이 유적하고 그다음 바닷가하고 여러 가지 그 문화재들이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좋아요. 거기에서 좀 지질공원 센터를 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산이 마을하고 또 서쪽의 관광도 그렇지만 제대로 예? 그냥 옛날에 보여주기식의 그냥 여행이 아니고 와서 좀 맞아요. 지질도 보고 공부하고 그다음 고산 유적에 대해서 역사도 좀 역사 고고학도 농산물도 좀 사고. 보고 배우고 뭐 용산물도 좀 사고 그거는 일단 그렇고 하여간 그렇게 좀 보고 배워가는 제대로 온 지질 관광. 제주도 관광이 좀 다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에서 휙 지나가는 거 말고. 고산이가 적지고 세계 지질공원 센터는 고산이 수월봉 있는 쪽에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라시는 네. 분이죠. 네. 자, 오늘 세 분과 이렇게 수월봉, 뭐 차기도, 당산봉 이렇게 한번 둘러 싹 봤는데 세 분에게 그렇다면 이 수월봉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박사님에게 수월봉은 어떤 곳인가요? 화산학의 교과서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아까 신석기 시대 구석기라든가 선사인들이 직접 화산 폭발을 목격했을 것이다. 목격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면 해서사님에게 어머니 같은 거. 수월봉은 어머니.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저희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어버이날 그 지금은 회관이 지었지만 지어지기 전에 이쪽에는 고산 1, 2청년, 이쪽에는 영수리 청년회 부녀회, 이쪽에는 고산 1, 2청년 부녀회 음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날은 예쁘게 한복들을 입고 와서 춤도 추고 막 놀고 가고 그렇게 서로 교류하고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고산 이름 자체가 그 수월봉의 이름을 따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더운 여름에 거기 올라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거기 친구들이랑 가서 하고 또 그리고 부부싸움 했을 때 싹 거기 한번 올라가서 엉알근 한번 걸으면 딱 풀어줘요. 그래서 어머니보다도 더 진짜 어머니 같은 곳. 싸울 때 또 어머니한테 가서 막 고자질 네. 하고 네. 그러듯이. 그냥 수월봉 한번 올라갔다 오고 엉알그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노을 보면서 싹 걸어가면 그냥 풀려요. 자, 오늘 고춘자 해설사님이 준비하신 오징어까지 잘 먹으면서 수월봉 둘러봤습니다. 이게 흑맥주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정말 켜켜이 쌓인 그 시간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수월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오는 가을에 한번 꼭 수월봉 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